행정 방향입니다. 황병중 대구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 역시 약 25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자드리겠습니다. 황병준입니다. 저희 연구는 구미시의 아이 키움 정책 요거를 모니터링을 하고요.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미영 선생님하고 강동 선생님께서 함께 도와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크게 이제 7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고 그래서 발표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듣는 분들이 5분만 지나면 많이 힘드시니까 자료에 있는 것은 좀 가급적이면 좀 스킵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면서 좀 빠르게 속도가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구미시에 거주하는 2030 젊은 층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당장 구미시를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응답 가장 많은 비율이 여가와 문화 다음에 돌봄이었습니다. 아이 돌봄.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인가 그거를 사실 이제 함께 이제 그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뭐가 가려운 건가 요거를 좀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과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아이 키움 정책은요 90년대 중반 정도에 사교육 문제가 그리고 이제 소득 격차, 양극화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던 90년대에 좀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씩 이제 또 아이를 키우는 아이 돌봄 정책들이 새롭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등 해가지고 그냥 학교 안, 학교 밖 이런 아이를 키우는 정책, 아이 돌봄 정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업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 낭비라든가 부처의 어떤 칸막이 어떤 사일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제기가 됐고요.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헷갈리는데 부모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5살 됐는데 내가 사는 그 주변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지, 어떤 정책들이 있지 찾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내놓는 주장들이 뭐냐면 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자체 형편에 맞게끔 지자체가 주도하는 돌봄 정책을 만들되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연계해서 통합하는 그런 돌봄 정책을 필요하다. 이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아이 키움을 틈새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완벽하게 돌보는 정책을 그 도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발표를 하고 계시고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매년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 2만 가구 되잖아요. 지금 10년째 지금 분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곳인데 이 건축법상으로 이제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무조건 아이 돌봄을 키우는 그런 시설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이제 2만 가구씩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십 개씩 이제 그 돌봄 시설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가지고 더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이런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을 한 바 있고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초등학교 안에서 이제 기존까지는
1학년, 2학년 위주로 이제 돌봄을 하다 보니까 소외된 3학년 이상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아예 그냥 3학년, 4학년까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10개까지 학교까지 모두 다 이렇게 돌봐주는 요런 늘봄 요런 걸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남형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도서관도 있고 센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돌봄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연계하고 활용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노력을 한 바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학교 안에다가 지자체가 돌봐주는 이런 시설들을 막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하가정센터는 이제 민간인데 여기는 아예 그냥 100% 그러니까 시립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학교가 서로 연계하는 그런 통합하는 그런 협력형이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하고 이제 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홍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지역이, 지자체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이 돌보는 그런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게 현재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사점들을 좀 돌아보면, 이 초등 돌봄 같은, 이제 먼저 초등 이전에 영유아라든가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충족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지금 가장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초등 돌봄. 어디 이제 수용처가 마땅하지 않은 초등 돌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정책,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 초등 돌봄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초등학교를 수업을 끝나고 나서 건너목을 걷느냐, 아니면 초등학교 안에서 돌봄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거리 돌봄을 공간을 확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마을 등 다양한 협력 주체들이 서로 이렇게 협업 관계를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역 편차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시설로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설들을 이렇게 통합으로 서비스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돌봄 품질, 기존까지는 이제 어떤 공급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돌봄의 어떤 서비스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아이 키움을 하는 정책의 여건을 좀 한번 해보니까, 인구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미시도 줄고 있는데요. 특히 5살 이하의 인구 감소가 좀 가파르고요. 좀 2029년까지 앞으로 5년 이후를 좀 내다보니까 약 10,000명가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에 파란색은 이제 2024년 연령별 인구고요. 밑에 약간 붉은수는 선은 2029년도에 연령별로 인구가 어떻게 줄지를 예측을 했는데, 영유아 인구는 올해부터 2024년대 2029년에 가면 약 1,200명이 감소하고, 미취학 아동은 1,300명이 감소하는 반면에 취약 아동 인구는 약 7,00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감소하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돌봄 공급 정책을 이제는 좀 전환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돌봄 공급 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가정 내 돌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연결할 거냐, 이게 구미도 그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구미시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이런 공급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린이집, 뭐 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 등등등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를 돌보시는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키우는 이제 부모에게 인사상을 주어야 결국은 구미에 남는 가정이 남을 거고 아이를 더 낳아서 키울 거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서 초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을 좀 완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좀 더 재량권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신도시 쪽으로 이제 돌봄 강사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그 강사들이 좀 많이 줄은 것은 이제 사실인데 신규 돌봄 시설을 공급하는 이런 확장 정책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좀 해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이 2명, 29명, 그리고 30명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좀 정원을 좀 조정하는 그런 정책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가 있었고요.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좀 과잉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돌봄 서비스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때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가 이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24시 돌봄 서비스 요거는 좀 공급 과잉이라고 좀 약간 꼬집어 주셨고요. 그래서 일을 수요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10시 이후에 아이를 어떤 시설에 맡겨서 돌봐준다? 요거는 좀 아이를 정말 진정 위하는 것인지 이런 회의감이 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북형 돌봄이 이제 뭐 장점도 있지만 다양한 뭐 교육부도 있고 뭐 복지부도 있고 뭐 여가부도 있고 다양한 돌봄 그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요것들을 이제 그 전담해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구미시에 좀 없다. 이걸 좀 만들어다가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700가정이 이용 중인데 요거를 이용하려고 대기 중인 가정이 370가정이니까 엄청 지금 수요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몰려있는 상태인데 전담인력 한 명이 돌봄이 그러니까 이용가정 100곳을 전담하는 그런 현실이고 월 환급금 처리하는 게 2만 건이다 보니까 제2센터를 좀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자,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216명의 학부모들이 조사에 응해 주셨는데요. 맞벌이 가구가 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떤 연령에 속하나요 물어보니까 미취학이 좀 가장 많았고요. 거주지는 도량동이 가장 많았고 현재 이용해본 이런 그 시설들 물어보니까 단도 돌봄센터 그리고 지원센터 이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하는 아이 돌봄하는 필요한 시간은 언제요? 물어보니까 학교 후에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가장 비중이 많았는데 저녁 7시부터 9시는 5%, 그 오전 7시부터 학교 수업 전까지는 약 5% 가까이 나타나서 분명히 그 시간대에 돌봄 수요는 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물어보니까 만들기, 그리기, 음악 악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도시, 구도시, 농촌에 따라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좀 달랐지만 뭐 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용별 만족도를 보니까요, 가장 전체 이런 만족도가 높았던 곳이 마을 돌봄터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시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마을 돌봄터가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좀 만족도가 좀 많이 낮아서 이거 왜 그런가는 추후 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만족도를 보니까 공단동이 어떤 구미시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고 시설에 대한 그 이용 만족도는 공단동이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게 지금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돌봄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요? 물어보니까
돌봄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 이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복잡한데 부모들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 키움 정책의 어떤 점이 좀 중요한가요? 물어보니까 안전한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니즈를 이렇게 구미가 이제 보면 이제 지역별로 신도시가 있고 구도심이 있고 농촌 외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가 좀 많은데 좀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좀 희망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돌봄터 가정만 이용을 했고 질 높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구 사항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초등학교 1, 2 위주로 좀 돌봄을 좀 받고 있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도 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갖춰주기를 희망하는 니즈가 좀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 한부모들 이런 다양한 가구가 이제 섞여 있는데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을 구도심에 있는 부모들은 시설의 노후화,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이제 설립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의 노후화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개선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들이 좀 돌봄 시설들이 산지에 있다 보니까 요걸 좀 갈 수 있도록 어떤 뭐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모들의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인터뷰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구미시 아이 키움 정책을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까 요걸 좀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의 편차, 시설별 그리고 지역별 수급의 편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통합된 그런 사례들이 구미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하고 이제 통합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도로 저렴한 돌봄 서비스 수요를 굉장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요게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시설들을 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정보가 좀 현재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좀 요구사항이 좀 불만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모니터링 결과 이제 앞으로 방향은 지역 간 돌봄 수급 균형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돌봄 시설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구미시 돌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미시 맞춤형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자 이런 네 가지의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구미형 아이 키움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를 좀 비전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존 돌봄 시설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시설별 돌봄 연령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지금 정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인데 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면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까지도 이제 정부 지침을 좀 벗어난 유연하게 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편성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를 대상으로 정보를 좀 더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돌봄 소식지도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이제 전입신고도 하고 이제 출생신고도 하니까 요 한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돌봄 앱을 구미 돌봄 앱을 좀 제공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조기 돌봄 수요를 좀 아침부터 이제 수요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의 니즈 중에 급간식을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말 부모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방학 중에는 이제 급간식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정보를 모르는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좀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맞벌이 가정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폭증하고 있는 제가 아이 돌보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5학년, 6학년으로 이제 시청을 하는데 서비스를 시청을 하는데 이 돌보미 교사가 가는 거는 사실 보면 5학년, 6학년이 집안에 있으니까 나가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폭증하고 있는 지금 수요도 충족을 못 하는데 5학년, 6학년은 좀 후순위로 좀 두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이제 지원센터가 학교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이돌로 서비스 분점을 구미 안에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총 7가지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맞벌이 가정일수록 예체능 그 활동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 시설이나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요. 농촌 지역일수록 학습 프로그램을 선호를 하는 게 이제 수요로서 나타났으니까 도서관이라든가 교육시설, 뭐 종교시설, 농촌시설, 뭐 퇴직구사 얘기까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도심 지역일수록, 그러니까 구미시 얘기입니다. 도심 지역일수록 특기정서 프로그램을 좀 선호하니까 외국어라든가 뭐 기술, 뭐 이런 프로그램들 선호하니까 이제 구미시에 있는 산업시설, 스포츠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봄 수급의 지역 균형을 달성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농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쉽게 찾아가기 어려운 곳들이 있으니까 외곽 지역을 순위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좀 개발을 하고 이동식 돌봄 키트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을 돌봄 시설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앞서서 그 농촌 시설에 인건비 지원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함께 이제 해서 하는 것도 이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차량 지원하는 것을 이제 네 번째로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 정책으로 구미형 맞춤 돌봄 시스템 구축인데요. 주민센터는 현재는 이제 요 학부모가 가서 우리 아이가 요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지원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후속 판정이 되는지 이런 서비스를 좀 줄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미형 아이 키움 종합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라든가 이런 거를 딱 올려면 먼저 선임돼야 되는 게 기본 계획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 IQ과 관련된 그 이해관계자가 학부모와 뭐 관공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있거든요. 뭐 수요자, 공급자, 뭐 일반 시민 모두 다 이렇게까지 요 아이 돌봄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제 뭐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돌봄 플랫폼을 좀 만들면 어떨까? 요거는 뭐 당장 되진 않겠지만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 어떨까? 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요번에 이제 그 인터뷰라든가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도한 저가 제공은 과수요를 이야기하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과도한 저가는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기본 돌봄은 저렴하게 제공을 하되 추가 돌봄은 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야 그 구미의 돌봄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것 같다. 세 번째, 부모에게 충분한 돌봄 정책이라든가 시설 이런 정보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은 그러니까 돌봄이 교사들이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되려면 돌봄이 교사의 이 자격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범죄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갖춰서 정말 맘 놓고 아이를 키우고 낳고 키울 수 있는 구미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모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